내가 언니의 태아 초음파 사진을 불태우며 속삭였던 그날, 이 아이는 내가 아니라 내 피를 이어받을 거야 라는 말은 아직도 내 가슴을 파고든다. 언니가 내게 웃으며 둘째래, 축하해 라고 말한 순간,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독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내가 10년간 품어온 출산 목록 그 신성한 이름들이 언니의 손에 넘어간 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숲속, 강남의 고급 빌딩 아래에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를 맛보았다. 내 입안에 스며든 그 맛은 언니의 배신이 가져온 피의 맛이었다. 나는 32살, 결혼 5년차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 준호와 우리는 오랜만에 얻은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신 초기부터 나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다. 출산 목록 그건 단순한 쇼핑 리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 아이의 이름부터 옷, 장난감, 심지어 방 인테리어까지 세세하게 적힌 나의 꿈이었다. 민재라는 이름을 첫 번째로 썼을 때 준호가 내 뺨을 쓰다듬으며 우리 아들 이름이네 라고 속삭이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하다. 언니, 지은이는 나보다 5살 많았다. 우리 집안의 장녀로 항상 완벽한 언니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부양하며 회사원으로 성공한 그녀. 나는 항상 언니를 부러워했다. 언니의 결혼은 화려했다. 재벌 3세 남편과 첫째 딸 예린이를 낳은 후 언니의 삶은 SNS에 올라오는 완벽한 가족 사진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머니의 한숨이 숨겨져 있었다. 지은아가 둘째를 안 낳아서 걱정돼. 집안 대가 끊기면 어쩌려고 한국 사회의 그 무거운 압박, 후계자에 대한 집착이 언니를 짓눌렀다. 그날 어머니의 생일 파티였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이 반짝이던 밤, 나는 임신 8개월, 배가 불룩해진 채로 도착했다. 언니가 나를 끌어안으며 수진아, 요즘 어때? 아기 이름 정했어?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재로 할 거야. 목록도 다 준비했어. 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라고 치부했다. 파티 중간, 화장실로 가는 길에 언니가 내 핸드백을 슬쩍 만지는 걸 봤다. 언니, 뭐 해? 내가 웃으며 물었지만 언니는 가방에 뭐 떨어졌어? 라고 대답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목록을 확인했다. 없어졌다. 그 20페이지 분량의 노트북 파일, USB에 백업해둔 그 목록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내 노트북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었다. IP 추적을 해보니 언니의 집에서 접속된 기록.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오빠, 언니가 내 목록을 훔쳤어. 준호는 웃었다. 설마. 언니가 왜?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언니의 최근 SNS 포스트, 둘째 임신. 예린이 동생이 생겨요. 라는 글 그리고 그 아래 댓글, 이름은 뭐예요? 언니의 답, 민재예요. 완벽한 이름이죠?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민재는 나의 이름이었다. 우리 아이의 이름. 언니는 왜 나의 꿈을 훔쳐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목록 돌려줘. 그 이름은 내 거야.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영감 받았을 뿐이야. 가족이잖아. 공유하는 거지, 공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가족이란 그런 건가? 언니는 계속했다. 너는 아직 초보 엄마잖아. 난 둘째 키우는 입장이라서 내 목록 봤더니 도움이 됐어.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준호가 안아주었지만 그의 위로조차 공허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었다. 우리의 아이, 민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언니의 배 속에도 민재가 있었다. 같은 이름, 같은 꿈을 훔친 언니의 아이, 나는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다. 이는 배신이다. 언니가 내게 준 상처는
피로 물든 상처였다. 며칠 후 어머니 집에서 만났다. 어머니는 언니의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다. 지은이가 둘째를. 수진아, 너도 곧 낳을 텐데 가족이 더 커지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고 있었다. 언니가 다가와 내 배를 만지며 민재 동생들끼리 잘 놀겠네 라고 말했다. 그 손길이 역겨웠다. 나는 속삭였다. 언니, 민재는 내 아이 이름이야. 내가 훔친 거. 이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왜 그래? 나쁜 소리 하지 마.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둘 다 그만해. 임신 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 후로 나는 언니를 피했다. 하지만 언니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수진아. 목록은 우연히 봤어. 삭제할게. 삭제. 이미 늦었다. 언니의 태아는 이미 민재라는 이름을 달고 자라고 있었다. 나는 조사했다. 언니가 내 노트북에 접근한 건 어머니 생일 파티 후 술 취한 척 내 가방을 뒤진 후였다. USB를 복사한 거다. 그 사실이 확인되자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오빠, 이건 끝나지 않아. 언니가 내 꿈을 훔쳤어. 갚아줄 거야. 준호는 걱정했다. 수진아, 가족이잖아. 용서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건 약한 자의 선택이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임신 중인 몸으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언니의 비밀을 파헤쳤다. 언니의 남편, 재벌 후계자 태민 씨,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증거를 모았다. 호텔 출입 기록, 애인과의 사진. 언니가 모르는 비밀. 이걸로 시작하자. 언니의 완벽한 삶을 무너뜨리자. 첫 번째 복수. 언니의 SNS에 익명으로 그 사진을 올렸다.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의 애인입니다. 댓글 창이 폭발했다. 언니의 팔로워 10만 명이 소란을 피웠다. 언니는 패닉에 빠졌다. 나에게 전화가 왔다. 수진아, 너지. 왜 그래? 나는 차갑게 웃었다. 언니, 공유하는 거지? 내 비밀도 공유할게.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예린이랑 아이 때문에. 하지만 나는 끊었다. 그날 언니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민 씨와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했다. 어머니가 나에게 울며 말했다. 수진아, 지은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내가 한 집 때문이야. 나는 어머니를 안으며 속으로 웃었다. 어머니, 당신도 모르시겠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임신 9개월, 나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병원에서 민재를 안고 나는 맹세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누구도 내 이름을 빼앗지 못해. 하지만 언니의 아이도 곧 태어났다. 언니의 민재. 그 이름이 내 귓가를 울렸다. 복수는 이제 본격화될 터였다. 약 1020자. 출산 후 병실에서 나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언니 민재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는 그 느낌이 내 분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언니의 배신은 단순한 이름 도둑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훔친 행위였다. 한국 사회에서 이름은 운명이다. 특히 장남의 이름은 가문의 미래. 언니는 그걸 알면서도 훔쳤다. 왜? 나의 완벽함을 질투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나를 보며 수진이는 항상 운이 좋아라고 중얼거렸다. 학교 성적, 남자친구, 결혼. 모든 게 언니보다 나았다. 그리고 이제 아이.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정상적인 엄마로 위장했다. SNS에 민재 사진을 올렸다. 우리 민재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사랑해요. 댓글에 언니의 메시지가 왔다. 축하해, 수진아. 우리 민재도 곧 나올 거야, 우리 민재.
그 단어가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언니, 내 민재 이름 바꿔. 그건 내 거야. 언니는 읽고 무시했다. 두 번째 복수. 언니의 회사, 지은이는 마케팅 팀장으로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다. 나는 익명으로 경쟁사의 정보를 유출했다. 언니의 기획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언니의 패턴으로 유추한 내용. 아니, 정확히는 언니의 노트북을 해킹해 얻은 데이터였다. 어떻게? 출산 전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슬쩍 연결한 USB. 언니의 프로젝트가 유출되자 회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언니는 나에게 울며 전화했다. 수진아, 도와줘. 나 망했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언니, 나도 도움 필요할 때 있었잖아. 목록 돌려줬어? 언니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고백이었다. 프로젝트는 취소됐고 언니는 강등됐다.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어머니가 나를 불러 세우며 너희 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을 망치지 마라고 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언니가 제 꿈을 훔쳤어요. 민재 이름까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이름쯤이야. 지은이가 둘째를 낳아 대를 이어줘서 고마운 마음이야.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대를 잇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나의 아픔은 무시되는가? 준호는 나의 변화를 눈치챘다. 수진아, 요즘 너무 차가워. 민재한테도 나는 준호를 안으며 속삭였다. 오빠, 나 지켜줘. 이 복수는 끝나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몰랐지만 내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다. 세 번째 복수. 언니의 애인. 아니, 태민 씨의 바람. 나는 그 증거를 언니에게 직접 보냈다. 언니, 내 완벽한 남편 봐. 언니는 충격에 빠졌다. 태민 씨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재산 분할, 양육권 싸움. 언니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언니의 민재가 태어났다. 병원에서 나는 몰래 방문했다. 언니가 지친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언니, 민재의 예쁜 애 언니가 나를 보며 울었다. 수진아, 제발 그만해. 이 아이 이름 바꿀게. 뭐든 할게. 하지만 늦었다. 나는 웃었다. 언니, 이름 바꾸는 건 쉽지? 하지만 내가 내게 준 상처는 영원해. 집으로 돌아와 나는 민재를 재우며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공허하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수진아, 지은이가 자살 시도했어. 그 소식에 내 손이 떨렸다. 자살. 언니가.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수진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왜 내 목록을 훔쳤어? 왜 나의 민재를? 언니가 속삭였다. 질투. 내가 가진 모든 게 부러웠어. 완벽한 결혼, 완벽한 임신. 나도 그랬으면. 그 고백이 내 분노를 녹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키웠다. 언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을 증명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네 번째 계획을 세웠다. 언니의 양육권. 태민 씨가 아이를 데려가려 했고 언니는 필사적이었다. 나는 증언자로 나섰다. 언니는 불안정해요.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법정에서 내 말이 결정타였다. 언니는 민재를 잃었다. 태민 씨에게. 언니가 나에게 찾아왔다. 수진아, 내 민재랑 내 민재, 이름 같아서 웃긴 해. 하지만 눈물이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 이제 내 차례야. 잃어봐. 민재가 이제 3살. 우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언니는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예린이와 민재를 번갈아 부양하며
파트타임으로 버티는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다. 수진아, 내가 너무했어. 지은이를 파괴했어.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언니가 먼저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다. 5번째 복수. 언니의 명예. 나는 익명 블로그를 만들었다. 배신하는 언니의 이야기. 거기에 모든 걸 적었다. 목록 도둑질, 바람 증거 유출, 자살 시도. 세부 사항을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언니는 가족도 아니야. 이름 훔치다니 최악. 언니의 직장 동료들이 알아봤다. 언니는 해고됐다. 길거리에서 배신자라는 욕을 먹었다. 언니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비에 젖은 채 무릎 꿇고 울었다. 수진아, 제발.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목록 돌려줄게. 다 지울게. 나는 문을 열고 서 있었다. 민재가 내 다리를 끌어안고 물었다. 엄마, 누나,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재야. 고모야. 하지만 나는 민재를 안고 물러섰다. 언니, 이제 알았어. 잃는 기분이 어떤지. 그날 밤 준호가 나를 안으며 말했다. 수진아, 그만해. 이젠 내가 악마처럼 돼. 나는 준호를 밀쳤다. 오빠, 언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잖아. 복수는 끝나면 공허할 뿐이야.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6번째 계획. 언니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머니가 언니 편을 들자 나는 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했다. 아버지의 사망 원인, 어머니의 외도. 어렸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사실. 엄마, 언니처럼 배신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수진아, 너 미쳤어. 가족을 다 부숴. 나는 울었다. 엄마, 언니가 먼저.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는 지은이보다 더 나빠. 그 말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이상 순수한 엄마가 아니었다. 언니가 어머니 병실에 왔다. 우리는 마주쳤다. 언니의 눈에 증오가 서렸다. 수진아, 이제 내 차례야. 내가 갚아줄게.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언니의 반격이 시작됐다. 언니는 내 SNS를 해킹했다. 민재 사진에 이 엄마는 살인자예요. 라는 캡션을 붙였다. 내 팔로워들이 떠났다. 준호의 회사 동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수진이가 언니를 파괴했대. 나는 패닉에 빠졌다. 민재를 유치원에 데려갈 때 엄마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여자, 가족을 배신했대. 복수의 고리가 시작됐다. 언니의 반격은 치밀했다. 언니가 모은 증거, 내 복수 기록. 경찰에 신고했다. 수행자 해킹, 명예훼손. 나는 조사받았다. 법정에서 언니를 봤다. 언니의 눈빛은 강해졌다. 수진아, 내가 가르쳐줬어. 복수하는 법을 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유죄. 나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삶은 무너졌다. 준호가 떠났다. 수진아, 더 이상 못 버텨. 민재가 울며 엄마, 왜? 라고 물었다. 나는 길거리에 앉아 울었다. 복수는 나를 삼켰다. 언니가 다가왔다. 수진아, 이제 같아. 우리 둘 다 잃었어. 나는 언니를 안았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진짜 복수가 이제 시작될 거야. 세월이 흘렀다. 민재는 이제 7살, 학교에 다니는 나이. 나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버티고 있었다. 준호와의 이혼 후 양육권을 포기한 게 후회됐다.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언니의 반격이 너무 세게 왔다. 언니는 어머니의 유언으로 집을 물려받았고 예린이와 민재를 키우며 다시 일어섰다. SNS에는
다시 완벽한 삶이 올라왔다.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그 포스트 아래 내 이름이 언급됐다. 과거 실수, 용서받았어요. 용서. 그 단어가 역겹다. 나는 카페에서 손님을 대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계획을 세웠다. 7번째 복수. 언니의 제기. 언니가 새 남자를 만난 걸 알았다. 변호사, 젊고 매력적. 나는 그 남자의 과거를 파헤쳤다. 사기 전과. 익명으로 언니에게 보냈다. 이 남자 조심해. 언니는 무시했다. 하지만 곧 헤어졌다. 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또 너지. 왜 안 놔둬? 나는 웃었다. 언니, 내가 날 놓아준 적 있나? 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다 잃었어.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8번째. 민재들. 언니의 민재가 내 민재 학교로 전학 왔다. 같은 반 아이들이 장난치며 쌍둥이 이름 같아 라고 웃었다. 내 민재가 울며 집에 왔다. 엄마, 왜 내 이름이 이상해? 나는 민재를 안고 맹세했다. 아가야, 엄마가 고쳐줄게. 나는 학교에 항의했다. 이름 중복으로 아이가 상처받아요. 교감 선생님이 언니를 불렀다. 언니가 아이 이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늦었다. 언니의 민재가 자살 충동을 보였다. 상담소 기록이 유출됐다. 다시 언니의 삶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관 앞에서 언니가 속삭였다. 수진아, 엄마가 마지막에 둘 다 미안하다고 하셨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진짜 눈물이었다. 하지만 복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9번째. 언니의 사업. 언니가 카페를 차렸다. 나처럼. 나는 경쟁으로 밀어붙였다. 내 카페를 키워 언니의 손님을 뺏었다. 가격 전쟁, 리뷰 조작. 언니의 카페가 문 닫았다. 언니가 카페 앞에서 기다렸다. 수진아, 이건 너무해. 나도 엄마잖아. 나는 말했다. 언니, 내가 내 꿈을 훔쳤을 때 난 엄마가 아니었어. 언니가 주먹을 쥐었다. 너 때문에 내 아이가 그 순간 언니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싸움. 길거리에서 우리는 발톱을 세웠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영상 찍었다. 바이럴. 자매 싸움, 배신 스토리. 내 삶도 다시 무너졌다. 카페 주인이 이미지 나빠라며 해고. 민재를 데리러 갈 때 학교에서 문재아 엄마라는 소리 들었다. 나는 절망했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준호가 돌아왔다. 수진아, 도와줄게. 그만해. 우리는 재결합했다. 하지만 언니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10번째 복수. 최종. 나는 언니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언니, 끝내자. 내 민재 이름처럼 만들어줄게. 하지만 내 삶을 포기해. 언니가 웃었다. 수진아, 이미 끝났어. 내가 이겼어. 하지만 언니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언니의 반격. 언니가 내 민재를 납치했다. 내 아이를 데려갈게. 이름 바꿔서 내 거로. 그 소식에 세상이 멈췄다. 경찰, 수색. 나는 미쳤다. 언니. 왜 언니의 메시지 공유하는 거지? 납치 사건은 뉴스가 됐다. 자매간 복수, 아이 납치, 전국이 우리를 주목했다. 나는 TV 앞에서 울부짖었다. 제발. 민재 돌려줘. 준호가 나를 안았다. 찾을 거야. 경찰이 언니의 흔적을 쫓았다. 언니는 사라졌다. 예린이와 민재를 데리고. 언니의 원룸은 텅 비었다. 편지 한 장. 수진아, 이제 내가 느껴봐. 잃는 고통을.
나는 광기 어린 눈으로 거리를 헤맸다. 언니의 지인들, 옛 동료들. 언니 어디 있어요?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수진 씨, 당신 탓이야. 그 말들이 칼이 됐다. 밤새워 울며 나는 후회했다. 목록 하나 때문에 가족을 잃다니. 하지만 후회는 분노로 변했다. 나는 혼자 추적했다. 언니의 휴대폰 GPS, 해킹 앱으로. 제주도로 갔다. 언니의 은신처. 비 오는 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언니가 나왔다. 민재가 안겨 울고 있었다. 엄마, 나는 달려들었다. 민재, 언니가 문을 막았다. 수진아, 이 아이는 이제 내 거야. 이름도 바꿨어. 준재로 나는 언니의 멱살을 잡았다. 미쳤어. 내 아들, 우리는 싸웠다. 비에 젖은 몸으로 발톱과 주먹. 민재가 울며 건마들 왜? 라고 외쳤다. 경찰이 도착했다. 신고한 이유 때문. 언니는 체포됐다. 납치죄, 아동학대. 법정에서 언니는 울었다. 판사님, 이 여자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꿈을 훔쳤어요. 판사는 말했다. 증거에 따라 유죄 언니는 10년형 감옥에서 언니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수진아, 미안. 나 질투심에 미쳤어. 목록은 내가 완벽해서. 나처럼 안 된 나를 봤어. 나는 편지를 불태웠다. 민재를 안고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준호와 재결합했지만 신뢰는 깨졌다. 수진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복수의 대가는 너무 컸다. 세월이 또 흘렀다. 민재는 10살 학교에서 검마 영웅시라고 한다. 납치 사건 후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이름.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복수는 독이야. 가족을 지키려면 용서해야 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용서. 언니가 감옥에서 나오면? 언니의 석방일 10년 후 나는 감옥 앞에서 기다렸다. 언니가 나왔다. 늙고 지친 얼굴. 수진아, 은하는 안겼다. 언니, 이제 끝내자. 우리는 어머니 묘지에 갔다. 엄마, 용서해요. 하지만 내 마음속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만약 언니가 다시 배신하면? 민재가 자랐다. 결혼했다. 그의 아이 이름? 민준. 나는 웃었다. 이름은 운명이야. 언니가 찾아왔다. 수진아, 나도 손주 데리고 왔어. 언니의 손녀. 이름 민.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백하자면 나는 여전히 복수를 꿈꾼다. 언니가 내 목록을 훔친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멈췄다. 아니, 멈춘 척한다. 진짜 끝은 오지 않았다. 민준이 태어난 날 병원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과거가 스치듯 떠올랐다. 언니의 배신, 나의 복수, 잃어버린 모든 것. 민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쥐었다. 할머니, 아기, 민재의 목소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아들. 언니가 병실에 들어왔다. 이제 50대 중반, 주름진 얼굴이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수진아, 축하해. 손주 이름 예쁘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감옥 생활, 홀로 키운 아이들. 언니가 말했다. 수진아, 그 목록. 난 그냥 내 꿈을 빌리고 싶었어. 내 삶이 너무 비참해서 나는 손을 잡았다. 언니, 나도 알아. 질투는 우리를 망쳤어. 하지만 밤이 되자 옛 불씨가 타올랐다. 언니의 SNS를 봤다. 가족의 재탄생이 그 아래 미나의 사진. 이름 태그 민준 인스파이어드. 영감.
다시 훔치려는 건가? 내 손이 떨렸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오빠, 언니가 또. 준호는 웃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우리는 행복해.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복수. 아니, 보호. 나는 언니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민준 이름은 내 손주의 거야. 만지지 마. 언니의 답. 수진아, 용서해. 끝났어. 그 후 우리는 멀어졌다. 언니는 제주로 이사 갔다. 나는 서울에 남아 가족을 지켰다. 민준이 자라며 물었다. 할머니, 왜 이모 할머니랑 안 만나? 나는 미소 지었다. 옛날 이야기야. 사랑 때문에 싸웠어. 세상이 변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의 무게. 나는 책을 통해 알렸다. 배신은 끝나지 않아. 하지만 용서는 선택이야. 강연장에서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무대 뒤, 나는 울었다.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종 장면. 제주 바다 앞, 언니의 집. 나는 몰래 방문했다. 언니가 미나를 안고 노래 부르는 모습. 나는 돌아섰다. 언니, 내 꿈이야. 이제 내 거 아냐. 하지만 문득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언니, 우리는 안겼다. 진짜 용서.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질투의 환상이었다. 우리는 자매였다. 피의 유대. 민재와 민준, 미나. 이름은 운명이지만 사랑이 더 강하다. 에필로그. 20년 후 우리 자매의 묘비에 새겨진 이름. 지은과 수진. 영원한 자매의 그 아래 용서의 이름. 바람이 불며 잎사귀가 속삭였다. 배신은 잊히고 사랑만 남는다.